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는 컬렉션 조금 끝난 마무리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제네릭 일반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정말 많이 썼어요. 이 제네릭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에, 완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데이터형을 임의적으로 대입한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한데, 복잡하다기보다는 형식이 약간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처음에 하면은. 근데 저희 했던 거 가장 많이 했던 거 스타트 보이드 스타트 만약에 리지드 바디 잘 쓰니까 리지드 바디 RG RP구나 RB와 데 컴포넌트 억세 리지드 바디 이거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꺽쇠 모양이 하나 있고 여기 안에 데이터형 타입이 들어가 있는 다음에 뒤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매개 변수가 들어갈 만한 걔 컴포넌트가 메서드고 뒤에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이 가로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메서드라고 할 수 있죠. 일반화 제너릭 메서드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맨날 했던 거 이거 제네릭입니다. 제네릭 네, 제네릭 왜 이런다. 일반화 데이터를 이미 내 사용자가 정의해야 할 수 있는 미리 정해 원래 보통은 메서드를 이제 선언을 할 때 정의를 할 때 이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 상태로 저희는 설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타입을 저희가 이제 제네릭이라는 이제 그 문법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 이 메서드를 사용할 당시에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맨날 썼습니다. 제네릭이라는 것을 이거 C++에서는 템플릿이라고 해요. 이건 알 필요 없다. 템플릿이라고 한다 어차피. 그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떠냐 이러면은 굉장히 유연성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 제네릭 저희 저번 영상 때 했던 using 시스템 컬렉션 했었잖아요. 컬렉션을 하면은 저희가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했어요. 해시 테이블도 제네릭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써주면은 해시 테이블 여기 있니? 네. 해시 테이블에도 어떻게 할까? 해시 테이블 인트형 이렇게 해서 view 해시 테이블 뒤에 이거 있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선언할 수 있다. 괜찮죠? 예제를 좀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저희는 T라는 게 이제 타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그때 정의를 해주겠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타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과 이 매개 변수가 일치를 할 거고 우리는 이거는 뭐 커피 어레이라는 것은 복사한다는 거죠. 매 모든 그 문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여기다 복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메서드를 선언한 건데 여기 그 따로 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이거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카피 어레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 t가 들어있는 곳에 인티저 사용을 했고 저희가 여기는 뭐 매개변수 사용을 썼진 않았지만 어차피 여기서 이제 선언 및 초기화를 해서 인티저 값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인티저 값이 들어가고 밑에 가 1년 다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밑에 이제 스트링 타입, 문자열 타입이죠. 문자열 타입의 다른 데이터형을 다시 이제 넣었을 때 정상 작동을 한다. 왜 우리는 이제 제너릭 메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문자열이 출력을 할 거예요. 안 되는 게 아쉽네. 이것이 제네릭이다. 일반화다. 그리고 우리 맨날 쓰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루가 열었을 때 int 타입, 그다음에 뒤에 뭐 이게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루 매기면서 들어가는 그게 있겠죠. 이런 뭐 형식이다 싶으면 이거 다 제네릭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예외 처리. 우리가 열심히 코드로 뭐 빌드 수정하고 있는데 그거 딱 하나 사소한 에러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시켜. 하는 게 이제 예외 처리인데 그거는 그냥 일단 진행시켜라는 의미도 할 수 있고, 이건 저희는 예외 처리를 방어 코드라고 해요. 우리 딱 한 번 해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트라이문 안에 스로우도 사실 필요 없어요. 스로우라는 것은 에러를 반환한다는 건데, 안에 이 일전에 어떤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문구를 집어넣고 여기 안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캐치를 해서 그 예외를 처리를 하고 다음 구문을 이제 에러 그 프로그램이 셧다운 안 되고 다음 구문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 파이널리를 통해 가지고 그 도착 지점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없어도 무방해요. 얘는 그냥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고 싶을 때 이제 파이널리 쓰는 건데, 보통 뭐 저희 에러 많이 뜨는 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잖아요. 일단 레퍼런스인가? 널 레퍼런스 있었고, 뭐 어레이 아웃 오브 레인지 진짜 많이 보죠. 이거 우리가 배열의 어떤 값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덱스 값보다 더 크다, 지정된 인덱스 값보다 더 크다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뜨는데, 그런 에러 보고 싶지 않다. 그 되게 막 게임 전체적으로 엄청 큰 비중을 물론 에러를 당연히 고쳐야 하긴 하지만은 그 에러가 굉장히 뭐 시스템 전체를 셧다운만 할 만큼 그 치명적이지 않다 하면 이제 예외 처리를 해서 방어 코드 설정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이제 예외 처리다. 그에 대한 문법은 try, catch, throw입니다. throw. 예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해당 구문을 실행했을 때 이걸 그 에러 처리를 해가지고 캐치 모드로 넘긴 다음에 캐치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을 파이널리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파이널리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구문을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가져가는 게 기본 문법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예외 처리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리자와 이벤트,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고, 대리자는 C샵의 꽃이다. 다른 언어에 없습니다. C샵의 꽃이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걸 활용하는데 이게 읽을 줄은 알겠는데 활용할 때 어쩔 때 써야겠다라는 그런 건 정확히 없거든요. 그래도 이벤트 함수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이벤트는 대리자를 통해서 이제 핸들러를 호출하고 그 이벤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일련의 이벤트를 실행을 하는 건데, 외부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하는 건데, 그게 대리자를 했다 C샵에서는 이런 거고, 대리자는 뭐냐,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뭐냐, 메서드에 대한 참조입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함수 메서드를 사용을 할 때 변수를 참조합니다. 안에 변수 값에 그 필드 값이 들어가요. 그냥 변수.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메서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익셉션 예제 한번 볼게요. 무슨 날짜까요? 트라이 했는데 만약에 A가 널 값이면은, A가 널 값이니? 널 값이면은 A 값을 그냥 사용하고 아니면 널 값을 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데이터형 뒤에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B랑 A랑 이제 같이 이제 대입 연산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에러가 뜬다 하면은 구분표 두 개는 에러가 뜨냐, 그거에 대한 연산자거든요. 그러면은 아기멘트라는 것은 매개변수죠. 인자죠, 인자. 보통 파라미터를 매개변수라고 인자를 아규멘트라고 하는데, 뭔 차이냐? 우리가 함수를 호출했을 때 거기 안에 대입하는 값은 인자고, 우리가 메서드를 선언을 할 때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선언을 할 때 그 당시의 값은 이제 웹 파라미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에러를 캐치해가지고 2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2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이제 아규멘트 널 exception인데 이거는 시스템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설 라이트라인 이거 실행하면은 뭐 아규멘트 널 레퍼런스 이게 몇 줄에 떴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 있죠. 이제 우리는 1, 2, 3 이렇게 배열을 선언했는데 인덱스를 4를 취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크고 또한 인덱스가 3보다 작을 경우 이거는 이제 비교 뭐라고 하지? 이거를 참과 거짓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클론 기준으로 참이면 앞에 거, 거짓이면 뒤에 거 실행하는 건데 인덱스가 4보다 커가지고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에러를 출력을 하는 거다. 이게 방금 예외 코드 예외 처리에 대한 이제 예제고 델리게이트 예제가 한 대여섯 개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저도 잘 활용할 줄 몰라가지고 우선은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합니다. 약간 메소드랑 비슷하죠. 클래스를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 선언을 했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물론 뭐 이름과 비슷하게 두 개의 이제 맵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매기변수를 설정을 했고 인자값을 받아가지고 합을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이다. 이건데 우선은 저희가 델리게이터를 사용을 할 거면은 델리게이터 또한 인스턴스화를 해야 됩니다. 마이컬백 이건 다 끊었었는데 이거 이퀄 그냥 뉴 마이 델리게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라인에 여기 보시면은 델리게이트에 매개 변수로 메서드가 들어갔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화된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메서드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컬백에 이게 두 개가 같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개가 완벽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델리게이트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콜백이 3, 4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델리게이트잖아요. 똑같이 플러스도 3, 4가 들어가서 이 메서드 자체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코드를 보면은 이 예제는 조금 안 좋은 게 그냥 칼크 점 플러스 3, 4 해도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셨을 때 델리게이트 사용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제는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만 보여준 예제고 그리고 이거는 이럴 때 조금 유용하죠. 메서드를 직접 갖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거 말고 채널링 말고 또 우리는 오름 차순 정렬 뭐 내림 차순 정렬에 대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어요. ascend가 오름 디센드가 내림인데 안에는 뭐 두 개의 인자값을 받고 리턴 값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버블 서트라는 건 버블 정렬이죠. 버블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모든 값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더 높은 값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해서 이제 보시면은 컴페어가 델리게이트고 컴페어의 델리게이트 형식을 가진 컴페어를 선언을 그 인스턴스화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안에 매개변수 값으로 두 개의 이제 배열 내에 이게 이중 배열이잖아요. 이중 배열에 각 이게 폼은 두 개 안에 있으면 비록 J 하나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값이죠. 모든 배열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중 배열 설명을 좀 하기 어려워요 원래.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게 I고 이게 J입니다. 근데 사실 나 이게 안 돼. 이게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고 뭐 1, 2, 3, 4, 5 단 한 개의 배열이지만은 저희가 각 값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1번의 기준을 잡고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고 이거에 이제 1 이퀄 0이고 j 이퀄 이제 그 뭐냐 포문을 돌렸을 때 그리고 그 다음 거를 검색했을 때 2 한번 잡고 3 찾고 4 찾고 5 찾고 이렇게 해서 i가 1일 때 j가 또 1 한번 이제 턴을 돌리고 이래서 이제 이중 배열이 되는 거예요. 검색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검색 방식을 버블 소트라고 합니다. 버블 소트 맞나? 이진 검색인가 이게? 아, 하여튼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델리게이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버블 소트 안에 뉴 컴퍼러, 아센드 컴퍼러를 하나 넣었을 때는 오름 차순이 되고 디센드 컴퍼러라고 했을 때는 내림 차순을 해요.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건데 만약에 델리게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만약에 쓴다고 생각을 해요. 컴페어러블 이거 조금 어지럽긴 하네. 그러면 일단은 가독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에센드 컴페어 1이라고 하고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내림 차순을 마이너스 1 메기운스 값으로 이제 오름 차순을 1을 대입받는 어떤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하면은 이거 재정의해야 되죠. 이 밸류 나가고 만약에 이 폼을 한번 더 돌리기 전에 만약에 밸류 값이 0보다 작다 하면은 내림차순에 대한 함수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오름차순에 대한 메서드를 또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얘네는 필요 없겠죠 그때 가면은. 그래서 델리게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 편한데 이게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숙련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거의 좋지 않다면 안 좋죠 그냥.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예제도 많이 본 적 없고 근데 예제는 많이 봤어요. 쓰는 거는 많이 봤는데 굳이 델리게이트를 써서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좀 어렵네요. 근데 델리게이트라는 게 있다. 그리고 델리게이트는 엄청 좋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 델리게이트에 파생돼가지고 이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벤트도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유니티 이벤트를 그냥 바로 썼기 때문에 유니티 이벤트 많이 썼죠. 유니티 이벤트 그 다음에 밑에 뭐냐 그랬어. 쭈글쭈글 있으면 뭐 퍼블릭 이벤트 이거 썼나요? 근데 이벤트 핸들러 그다음에 바로 무슨 메서드 한번 선언해주고 뭐 이벤트 그리고 우리가 스타트문에서 아니면 스타트문에서 이벤트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물론 여기 안에 클래스가 있겠죠. 클래스 뭐 클래스 이름 점 이벤트 해가지고 핸들러 계속 추가를 하고 우리는 핸들러를 만약에 호출을 할 때 핸들러를 호출을 하면은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데이터 형에 대한 형의 인스턴스화된 이름이 있겠죠. 뭐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해가지고 호출을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되는 그런 과정인데 사용 절차가 이렇게 되고요. 이벤트와 대리자는 또 왜 또 따로 설정을 했느냐 보니까 이제 이벤트는 외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점으로 통해서 약간 은기성을 표현을 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이거 예제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뭐니? 이거를 보는 것도 좋은데 체인 이거 보는 게 더 낫겠다. 보면 조금 눈 아픈데 사실 간단해요. 델리게이트 선언한 다음에 델리게이트 이제 이게 있죠.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그 클래스는 델리게이트의 그 메서드를 이제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리스너로 따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 메인 함수가 중요한데 델리게이트 클래스형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리스너 이벤트 핸들러죠, 사실. 맞나? 그래서 이 이벤트들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거 연산자 오버라이딩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실행했을 때 이벤트 어콜 실행했을 때 우리가 세 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뭐 이 형식 자체만 보면은 여기는 name 뭐 something happened 그다음에 common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마 listener 1 점 something happened 그다음에 하고 메시지 you got mail 해가지고 세 번 출력이 될 거예요. 비록 다른 이제 이벤트 리스너의 인스턴스화된 이벤트 리스너지만은 서로 다른 거지만은 이거를 계속 체인 형식으로 추가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이제 상황에서 이벤트 어커 이거 실행하면은 이게 전부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뭐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컴바인이라는 그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델리게이트라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사실 유니티를 좀 많이 써가지고 항상 쓰던 거라서 좀 알기 어려웠는데 이 스타트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타트 뭐 업데이트 이런 게 유니티 자체 내에서 설정한 이벤트 함수들이에요. 얘네들도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람다식 그 이후로는 아마 하나 영상 하나 더 찍으면 끝날 것 같아요. 람다식 이후로는 링크 약간 컬렉션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얘네는 지원하는 곳이 달랐나? 그래서 람다식 리플렉션은 우리가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파일 위치에 파일을 생성시키는 게 리플렉션이고 애트리뷰트는 저희 좀 했습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 애트리뷰트예요. 시리얼라이즈 필드 맨날 하던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크리에이트 어셈 메뉴 해가지고 프로젝트 창에서 우클릭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크립트를 짜면은 그 해당되는 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 애트리뷰트인데 이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뭐 주석이랑 비슷한 거지만 기능 구현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알아주면 좋은 것들 비등기 코드 딱 한 번 봤어요. 저 이거 하면서 어웨이트, 어싱크 그런 뭐 수식어를 통해서 보통은 함수가 위에서 아래부터 일렬로 쭈루룩 이제 실행하는 것을 예외로 실행하는 거와 달리 이제 await 막 이런 거 붙이면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await 어싱크 메서드의 어싱크 이걸 비동기식 코드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네트워크 근데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진짜 대리자와 이벤트 딱 여기까지가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고 람다식도 사실 중요해요. 람다식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프로젝트 해야 돼가지고 네, 액션 펑션 이거 쓰기 때문에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막 이제 횡설수설 하면서 엄청 거달기식으로 돌아봤는데 그래도 이런 단어 한번 들어봤다 라는 정도로만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혹시 뭐 보신 분은 없겠지만은 저도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C샵 공부를 좀 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안 가더라도 조금 뭐 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안 가면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했을 때 이제 뭐 지오메트리 노드라든지 뭐 쉐이더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다 이런 기반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뭐 강의가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C샵을 공부하거나 C 언어를 공부를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